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 이광재 본부장입니다. 발표는 스마트 햇섭 제도 소개, 그리고 그간의 사업 및 도입 성과, 그리고 스마트 햇섭의 발전 방향, 스마트 햇섭의 도입 해결 과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햇섭 현황입니다.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업소수로는 농장이 7,440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이거는 전업농 대비 약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경우는 식품제조 가공업이 7,400여 개소, 그리고 축산물 가공이 4,300여 개소, 총 11,700여 개소가 햇섭을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으로 따지면 식품 전 생산량의 약 86.7%가 햇섭 인증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서 구축 완료된 현황이고, 올 1월 31일 기준으로 12,660개소가 스마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60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660개소 중 이 중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33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약 2.6%로 다른 제조 가공업소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현황은 중기부 지원금을 받아서 구축한 현황이고, 이 외에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정, 포장 공정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자동화하거나 스마트화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은 이제 식품 공장에도 어쩔 수 없이 스마트화를 요구하고 있고, 향후 우리 식품 공장들도 이 스마트화를 비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 제품의 약 86%가 햇섭 제품인 만큼 이제는 안전관리 내실화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실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는 이유는 햇섭 제품이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매우 영세한데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 10인 이하의 영세한 규모에서는 우리가 식품 전문가도 없고, 그리고 담당자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해석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와, 그리고 아예 해석 기준서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를 갖춘 업체에서도 해썹 기록 일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일 작성해야 되는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다 몰아서 작성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썹을 스마트화하게 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원과 식약처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여러 사례도 조사를 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올 3월 11일 저희가 햇섭 고시에다가 스마트 햇섭에 관련된 등록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관리를 하고 위 변조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스마트 햇섭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햇섭으로 등록하게 되면 스마트 햇섭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조사 평가를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PC에 일지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출력을 해서 사인을 해서 문서화해서 보관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햇섭에서는 전산 문서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햇섭을 받았다는 표시 광고를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햇섭과의 관계입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실상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햇섭은 상호 연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모든 생산 과정을 정보 통신 기술과 연결을 해서 생산 관리를 최고로 효율화시킨 그런 지능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설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의 모든 부분까지 공장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햇섭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식품 안전 관리 부분을 특화시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생관리라든지 스마트화된 공장에서는 저희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부분까지 스마트 햇섭에서는
그 비중을 둬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 사업 및 도입 성과입니다. 올 3월에 스마트 해썹 등록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저희 시각처와 인증원에서 스마트 해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 그리고 비용 지원 그리고 공급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술 지원은 그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최적 솔루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200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에 드는 비용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중기부의 사업을 수주를 해서 1차 상반기에 저희가 57억을 수주해서 54개소에서 대한 지원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2차로 9월 달에 저희가 62억 정도를 추가로 더 수주를 해서 한 달 만에 62개소가 신청을 해서 현재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저희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인증원만으로는 사실 기술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급기업을 교육을 시켜서 도입 시 업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올해 정보지 5회 교육 2회 통해서 기업을 육성한 바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 또 이제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영세기업에서는 그 도입하는 비용마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각처와 저희 인증원에서 그 스마트 해썹에 대한 표준 모듈을 개발을 해서 영세기업에서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개발 막바지에 와 있고 올 연말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모듈에 대한 오픈소스를 개방을 해서 공급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해썹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교육 영상 3편, 우수 사례 3편, 보도자료 등 만들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54개소 지원한 업체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본 결과 매출액이 높은 2개소를 이제 제외하고는 저희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려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미상의 기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 매출액이 약 평균 38.2억 그리고 종사자는 14명 정도의 중소기업체들이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사업비는 2억 정도 들었고 자부담이 1억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올해 구축한 업체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년에는 1억 5천 정도를 더 투자해서 본인 자부담을 더 투자해서 고도화하겠다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는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구축비 설비입니다. 설비에 약 1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약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 약 4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구축비에 비용이 많이 투자된 것은 저희가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센서를 그 기계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센서를 부착할 수 없는 그런 기기들이 있고 또 노후화된 기기에 부착하기보다는 새로운 기기를 아예 신규 기기를 사서 부착을 하는 그럼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구축비에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제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수기로 기록을 해서 문서로 보관을 하면 이 부분이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계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화하게 되면 기록 일지의 부분들이 모두 데이터 전환이 가능해져서 전환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걸 가지고 예측적 해석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주기를 하루에 2번 내지 4번 하고 있던 모니터링 주기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로 볼 수가 있는데 얼핏 보면 저희가 CCP를 사람이 관리하는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스마트 해썹을 구축한 업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에 모니터링에 투입되던 인력들을 다른 생산
집중을 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투입을 했고, 그리고 매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증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라인을 증설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보면은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수출은 작년 동년 대비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라든지 김 제품에 대해서 외국의 선호도도 높고, 우리나라 그 식품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K푸드라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FDA에서 우리나라 공장 실사를 오는 그 실사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공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스마트를 해습에 도입을 하게 되면 K푸드 세이프티 시스템이 오히려 이제 전 세계 그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품 안전 체계를 선도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습을 도입한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모니터링 빈도에 대해서는 사실 퍼센트로 표시하기에는 좀 이상할 정도로 1000% 가까이 증가를 했고, 요거는 하루에 2번 내지 4번 정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거의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부분에 대한 감소, 그리고 해썹 관리나 모니터링에 드는 인력 감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장점을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매출액 증가, 그리고 공정 불량품 및 완제품 불량품 클레임 건수 감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습 발전 방향입니다. 향후의 발전 방향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올해 처음 그 스마트 해습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수기로 기록하고 있던 그러한 기록 관리를 전부 데이터화해서 디지털화하는 이런 단계를 첫 번째 단계로 보았고요. 향후 이 첫 번째 단계는 향후 3년 동안 거의 한 확대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유형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는 그런 단계, 고도화 단계로 잡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연결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뽑아내서 업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를 세 번째 단계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구축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해삽,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해삽은 이제 산업 현장의 원시 데이터를 저희들이 쭉 연결을 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이상징후 모델 등을 활용을 해서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보다 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전에 FDA에서 우리나라 특정 업체가 만든 그 레토르트 기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기기를 사용하는 업체들만 쭉 나와서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AI가 포함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다면은 사전에 그러한 정보들을 어떤 레토르트기 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해습 도입의 해결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역시 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중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되는 부분들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영세한 규모의 업체에서는 이러한 비용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사실은 해습 표준 모듈을 기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CCP뿐만이 아니고 선행요건 관리 부분까지도 개발을 해서 영세업체들이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급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모듈 발급 보급만 끝날 게 아니고 이 표준 모듈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기계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모듈과 그 센서와 일체화를 시키는 작업,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환경을 구성해주는 그러한
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베스 하고 있는 우리 시설 개선 자금 지원과 같이 이 스마트 헬스베스도 자금 지원 소규모라도 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스마트 헬스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이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공급기업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 식품 공정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기업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요구를 100% 반영을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 헬스업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공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해서 전문 공급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CCP 중에는 보면 자동화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공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재의 기술로는 그렇지만 향후 기술의 발달을 보건대는 불가능하지는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스마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품별로 모델을 개발해서 업종별 특화된 공급기업도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미래 해썹, 이런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데이터들을 이제 네트워크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마을 단위든 아니면 어떤 대기업 단위든 아니면 클라우드 단위든 그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이 구축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체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뭐 정부에서 감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향후로는 해소하는 작업,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의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제조 공장에서는 스마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 식품업체에서는 아주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헬스업은 현재 우리나라 4차 산업 흐름을 보면 스마트화 자체가 이제 남 일이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수가 있고, 여기에 뒤처지면 아마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입의 여부가 아니라 도입은 해야 되고 도입하는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에게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